스마트 금융 자산관리 도전기 나 혼자 한다. 안녕하세요. 금융지식 크리에이터 델림입니다. 네, 오늘 인트로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지 대충 감 잡으셨나요? 네, 오늘은 은행 대 은행입니다. 은행 대 은행? 대체 뭘 비교한다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점이 있는 은행과 반대로 지점이 없는 인터넷으로만 거래가 가능한 은행들을 비교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전문 은행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은행과 인터넷 전문 은행을 찾아보면서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 궁금했는데요. 그 차이점을 찾았습니다. 영어 단어에서부터 차이가 나더라고요. 영어 단어로 우리가 아는 은행은 뱅크입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인터넷 온리 뱅크 또는 브랜치리스 뱅크라고 나오더라고요. 직역해보니까 인터넷으로 거래 가능한 은행, 아니 인터넷으로만 거래 가능한 은행, 지점이 없는 은행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점이 있고 없고의 차이지 금융 서비스에 대한 큰 차이점을 두는 것 같진 않죠. 자, 이쯤 되면 보고 싶고 또 생각나는 그분이 있죠. 네, 금융 전문가님, 인터넷 전문 은행과 기존 은행의 차이점은 뭔가요? 인터넷 전문 은행이란 말 그대로 인터넷만을 이용해서 모든 금융 서비스를 누리는 은행이다. 다시 말하면 소위 지점이 없이 은행 서비스를 누리는 그런 하나의 채널이다. 새로운 플랫폼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두드러지는 기존 은행과의 차별점은 바로 비대면화라는 겁니다. 대면할 일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역시 또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의 기초에서 실시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가 기존 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고 해보세요. 5천만 원짜리 대출. 그러면 아마도 재직증명서 떼가야 되고요. 그리고 원천징수증 지금은 3년치를 떼가야 됩니다. 근데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5천만 원 대출을 받는다. 3분 만에 마무리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빅데이터에 기초한 실시간화, 초맞춤화가 가능하다. 결국은 기존 은행과의 대단한 차이점은 비대면화된 서비스고 빅데이터를 이용한 초맞춤화된 서비스이며 또 실시간으로 금융 서비스를 전달한다는 이 두드러지는 특징,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인터넷 전문 은행이 나오기 전에는 지점에 가서 번호표 뽑고 계속 기다렸던 기억밖에 없는데 지점에 가서 상품을 가입하고 또 여러 가지 거래도 많이 했었죠. 이 중에서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 뱅킹이나 폰 뱅킹을 주로 썼죠. 왜냐? 지점 가기 귀찮으니까. 최근에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가 좋으니까 더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터넷 전문 은행이 생기고 나서는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은행 거래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점에 가지 않아도 핸드폰으로 금방금방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또 궁금한 점은 바로 챗봇이나 톡으로 문의할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 생기고 나서는 문의를 해도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바로바로 답도 오지 않아서 답답해하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플로 체크카드도 신청할 수 있고 또 대출 상품까지도 신청이 되죠. 은행 지점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상담 받아야죠. 필요 서류 제출해야죠. 승인 나면 또 대출 서류까지 또 적으러 가야 돼요. 최소한으로 가도 한두 번 가야 되는데 심사에 승인까지 적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까지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 전문 은행은 3분이면 심사가 완료된다니 정말 빠르고 간편하죠. 물론 아직까지 취급 가능한 상품은 은행보단 적지만요. 현금 출금도 은행이나 편의점 ATM 기기 제휴가 되어 있는 곳은 수수료 없이 출금도 가능합니다. 최근엔 계속 연장되던 수수료 면제 서비스가 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하실 분들은 이 부분은 잘 확인해 보시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이용하는 이유?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네, 바로 시간에 제한 없이 24시간 1년 연중 무휴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행 지점의 경우에는 영업시간이 있어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업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직장인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은행 업무 한번 보려면 뭐 반차나 아니면 휴가 때 은행 업무를 몰아서 보러 많이 가시잖아요. 인터넷 폰뱅킹도 일부 서비스는 영업시간이 아니라서 나중에 전화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럴 땐 정말 기껏 시간 내서 거래하려 하는데 안 되고 이러면 막 정말 은행 거래 마음 먹고 하는 거 저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금융거래 하다가 정말 성질 버린 분 여럿 계시죠? 기술의 발전과 고객의 니즈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고 또 일부 핀테크 업체들은 은행보다 편리하거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이걸 이용하다 보니까 좀 더 나은 편리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인터넷 전문 은행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인터넷 전문 은행은 K뱅크입니다. K뱅크 이용해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이용을 안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K뱅크는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한데 뭐 뒤에 또 나오겠지만 모바일로만 거래를 해야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PC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제일 처음 만드는 건 입출금 통장이잖아요. 그래서 입출금 통장부터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듀얼K 입출금 통장은 일정 잔고를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고 또 위치의 수수료도 없고 모든 은행 GS25 ATM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예금금리도 중요하잖아요. 주거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최고 연 1.95%, 물론 금리는 현재 시점 기준이고요. 바뀔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적금은 최고 연 2.35%까지 주더라고요. 요즘 예금금리가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이 정도면 괜찮은 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과 연계한 증권 연결 계좌도 개설이 가능한데요. 아쉽게도 대출 상품은 현재는 일시 중단 상태입니다. 카드 상품은 KT 멤버십, 네이버페이, 해피포인트 제휴 체크카드, 그리고 포인트 적립형 체크카드도 있습니다. 보험 상품도 판매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서 가입할 수도 있고 또 설계사분을 거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저렴한 보험료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내 눈이 혹사당한다는 점. 내가 스스로 하는 만큼 아낀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눈이 심히 충혈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인터넷 전문 은행은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요. 초기에는 대응도 너무 오래 걸렸고 또 혹시나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할 때 바로바로 해결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럼 고객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도 잠깐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K뱅크는 24시간 전화 상담, 톡 상담도 가능하고 또 자주 하는 질문도 정리해서 올려뒀네요. 원격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고객센터 메뉴를 보면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최대한 담아서 웬만한 궁금증은 해결이 됩니다. 각종 증명서, 재신고나 서식, 이자 계산기 이런 것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자주 문의가 들어오고 요청하는 서식들을 메뉴화해 놓으니까 보기엔 정말 편리하게 해둔 것 같습니다. 저기 상담 메뉴에 있습니다.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있습니다. 잘 한번 찾아보세요. K뱅크를 보다 보니까 기존 은행에서 사용하는 OTP도 활용하고 또 PC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서 약간은 기존 은행과 좀 인터넷 전문 은행이 약간 합쳐진 느낌이랄까요? 그냥 지점만 없고 온라인 거래만 가능한 은행의 느낌이랄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다른 인터넷 전문 은행은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 더 편리하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은행과 인터넷 전문 은행의 중간이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이니까요. 그리고 K뱅크는 기업 고객도 거래가 가능한 게 장점이더라고요. 대개 기업 고객은 지점 거래를 하거든요. 실무자 따로, 사장님 따로다 보니까 콜센터나 인터넷 거래는 제약이 많아서 거래하기가 까다롭고 개설도 쉽지 않은데
뭐 일부라도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좀 편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제2의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를 한번 살펴볼까요? 카뱅 하면 카카오 프렌즈, 라이언, 어피치, 카카오뱅크 1등 공신이죠. 귀여운 캐릭터 때문에라도 거래를 하는 곳이 바로 카뱅입니다. 네, 카카오뱅크도 어플로 간단하게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예적금은 2%대의 금리를 제공하고 K뱅크와는 다르게 주거래 우대사항은 없이 동일하게 금리를 주더라고요. 대출은 최저 2.5%에서 3% 초반. 이것도 최저금리고 본인의 금융거래 상황, 또 신용 등급에 따라서 금리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카드는 체크카드 한 종류입니다. 짜잔! 저도 갖고 있습니다. 전 정말 라이언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땐 완전 핫템, 대란템이었죠. 아마 신청하고 한 2, 3주 정도 걸렸었나? 그 정도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다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주거래 은행이 있어도 카드가 예뻐서 발급한다는 분들도 꽤 많았었는데 요즘은 결제할 때 보면 카카오뱅크 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 정도면 마케팅 성공 아닌가요? 카뱅은 해외 송금 보내기, 받기도 되고 송금 수수료도 시중은행보다 저렴하더라고요. 최근에는 기존 대출 상품과 함께 전월세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K뱅크랑 카카오뱅크 제일 1금융권이에요.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상담 세트의 경우에는 업무별로 가능한 시간이 다르더라고요.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고령자 전용 번호도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체포 상담은 1년 내내 언제나 이용 가능하고 톡 상담도 상품별로 시간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들을 보다 보니 특징이 지점이 없고 상담 인력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업무별로 뭐 예금이면 예금, 대출이면 대출 이렇게 업무별 Q&A가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이런 것들만 살펴봐도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또 몰랐던 부분도 알 수 있어서 한 번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기존 은행과 다른 점은 서비스도 서비스지만 마케팅에서도 차이가 느껴졌거든요. 은행도 요즘 새로운 마케팅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뭐 지점의 현수막이나 방송을 통한 전통적인 마케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전문 은행은 지점이 없다 보니까 뭐 온라인 SNS 마케팅도 눈에 띄지만 카뱅의 경우에는 체크카드 혜택이 고정적인 게 아니라 시즌제를 도입해서 그때그때 할인 서비스를 다 다르게 제공하는 것도 아주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 카드도 발급받고 또 저 카드도 발급받다 보면 카드 개수만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카뱅은 카드 하나만 있으면 혜택이 바뀌는 거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기존 은행들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SNS를 활용한 마케팅, 비대면 계좌 개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인지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고객과의 접점을 늘려가는 모습도 보이고 은행도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안 그래도 은행원이 미래에 사라질 직업이 들어가 있던데 정말 이러다 은행도 사라지는 거 아닐까요? 전문가님,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 런칭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던데 앞으로 은행이 진짜 사라질까요? 미래에는 은행이 어떻게 바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빌 게이츠의 명언이 있죠. Banking service is necessary, but banks are not. 은행 서비스는 필요하지만 은행 지점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은행 서비스를 누리지만 은행원을 만나면서 은행 서비스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나 그런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은행 서비스를 누리지만 지점이 필요 없이 은행 서비스를 누리게 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과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은행 지점이 없어질 수가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과도기 하에 있다. 어쩌면 우리 지금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비디오 가게가 과거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점이었고 어쩌면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사진관, 사진 현상소가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진이라는 매체의 플랫폼이었던 걸 기억하시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은행 지점은 점차점차 이 비대면화된 이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흐름 속에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단기간 안에 이런 지점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고 보진 않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융 서비스가 이 비대면화된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대체되어 갈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실물로 볼 수 있는 이런 은행은 상당 부분 사라질 것이다. 근데 미래의 은행을 좀 그림 그려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은행의 지점 수가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는 수준이 돼요. 그래서 각 시나 아니면 각 뭐 구나 이 정도 단위마다 하나 정도 은행이 있다거나 그리고 복합 쇼핑몰처럼 하나의 거대한 이제 창구가 있다면 그 창구 안에 여러 은행들이 같이 그 지점을 활용하는 모델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공유하고 있는 그 금고가 이제 여러 개의 금고가 필요 없이 여러 은행들이 하나의 금고만 해당 지점에 필요한 그런 모습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결국은 지점 수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의 커다란 어떤 은행 지점 안에 여러 은행들이 그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면서 금고를 또 공유하는 그런 모델로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궁금한 부분을 이렇게 샤샤샥 긁어주시는 김강석 전문가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없으면 정말 어쩔 뻔했어요. 근데 예전 국민학교 시절에는 잠깐만요. 근데 국민학교가 뭐죠? 요즘 초등학교라고 하죠.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학교에서 단체로 적금도 넣고 또 국가적으로 저축을 장려하던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또 그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진짜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스마트 금융을 잘 활용하는 스마트 금융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